푸틴이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나도 한국산 수입을 전면 금지해버리고 전부 중국산으로 대체하겠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러시아에 막대한 투자를 해온 현대차를 비롯한 한국 기업들이 너무나도 큰 타격을 받게 됐는데요.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한국산 스마트폰과 현대, 기아차를 타고 생활하던 러시아인들이 더 이상 러시아에서 한국산 제품을 살 수 없게 된 후 어쩔 수 없이 중국산을 사게 됐고, 중국산 제품들로 정확히 일주일 생활해보더니 이들은 믿기지 않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더니 1억 5천만 러시아인들이 갑자기 거리로 뛰쳐나와 푸틴 물러나라를 외치며 러시아 역사상 최초로 대국민 시위가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아무리 전쟁을 일으켜도 80%가 넘는 높은 지지율로 인기를 하늘 높이 유지하던 푸틴. 한국산 수입을 전면 금지한 뒤 이를 모두 중국산으로 대체하자. 현재 푸틴의 러시아 내 지지율은 20% 밑으로 대폭락했습니다. 80%에서 20%로 말이죠. 도대체 러시아인들은 한국산 제품만 쓰다가 중국산으로 어쩔 수 없이 교체한 뒤 무슨 일을 경험했길래 이렇게 러시아에서 대반전이 일어났는지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2000년 5월 7일부터 무려 23년 넘게 집권하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본래 소련 시절 KGB 소속으로 근무하던 정보요원 출신으로 1990년대 소련 붕괴 이후 정계에 진출하여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부시장직과 보리스 옐친 정권의 총리직을 역임했습니다. 1999년 12월 31일 보리스 옐친 전 대통령이 건강 문제로 사퇴한 이후 총리로서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듬해 2000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여 정식으로 대통령에 취임한 이래 현재까지 장기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민주주의에 따른 러시아 국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가원 수이지만 다수의 부정선거 의혹과 정적들을 암살한 의혹, 집회 및 언론 탄압 행적으로 인해 이전부터 사실상 독재자로 간주하여 왔습니다. 자, 그런데 러시아 내 푸틴의 지지율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습니다. 지난 러시아 대선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은 76%라는 말도 안 되게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며 또 한 번 러시아 대통령으로 당선됐는데요. 영국 더 타임스는 예정된 당선이었지만 압도적인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독재자란 평가를 받는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국민 사이에서 이처럼 높은 인기를 누리는 비결로는 경제적 성과가 꼽힙니다. 푸틴 대통령이 처음 정권을 잡았던 2000년 러시아 경제는 엉망이었습니다. 1991년 보리스 옐친 대통령이 옛 소비에트 연방 해체를 선언한 이후 러시아는 시장 경제로 넘어가는 과도기에서 극심한 혼란을 겪었습니다. 1998년 루르라는 폭락했고 대부분 러시아 은행이 파산했습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 집권 이후 14년간 경제는 안정됐습니다. 이 기간 국민의 가처분 소득은 7배 증가했습니다. 고유가 덕분에 경제는 성장세를 누렸고 러시아는 주요 7개국 G7의 이름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인기 뒤엔 경제적인 문제보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지정학적인 논리입니다. 소련 붕괴 이후 냉전 시기 미국과 나눠 가졌던 슈퍼파워 지위를 반납하면서 러시아인들의 상실감은 컸습니다. 많은 사람이 우크라이나가 영구적으로 러시아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사실을 수용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2014년 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병합한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2달여 만에 푸틴 지지율은 80%대 이상으로 치솟았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스트래트포는 크림반도 병합으로 러시아인의 자신감을 되살려줬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저유가와 서방의 제재 여파로 2015터부터 2016년 마이너스 성장을 했을 때도 푸틴 지지율이 타격을 입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정치학자 드미트리 오레슈키는 독일 공영 어흐티브와의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의 인기 비결에 대해 군사력을 강하게 펼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이 세계의 군사적, 전략적 과제를 지원하는 일에 계속 목소리를 내면서 러시아인은 푸틴 대통령을 미국에 맞서 저항하고 싸우며 러시아를 드러내주는 인물로 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푸틴의 지지율이 80%에 육박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입니다.
푸틴은 자주 러시아 언론들을 모두 크렘린궁으로 초대해 생중계를 통해 국민과의 대화라는 생방송 질의응답 이벤트를 열고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매우 자주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놀라운 점은 한 번 생중계가 무려 5시간에 육박합니다. 이 생방송 도중 러시아 국민이라면 아무나 질문을 할 수 있고 푸틴이 이에 직접 답하고 해결 방안까지 그 자리에서 직접 내주는 자리입니다. 지난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5일 현지 시간 TV 라디오로 생중계된 연례 국민과의 대화에서 4시간 동안 68개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무려 4시간 47분 동안 85개의 질문에 답했던 지난 2013년의 기록을 깨지는 못했지만 환갑을 훌쩍 넘긴 64세 지도자의 모습이라곤 믿기 어려운 체력과 지력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내외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질문들의 구체적 사실과 수치까지 들어가며 자유롭고 확신에 찬 어조로 답하는 모습은 생방송을 지켜본 많은 러시아인의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주민들의 어려운 민생 문제 해결과 도움 요청에 상황을 파악한 뒤 해결해 주겠다라고 어김없이 약속하는 태도에서 국민의 어려움을 살피고 헤아리는 진정한 지도자의 이미지가 풍겨나왔다고 러시아 언론들은 극찬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러시아가 우크라를 침공한 이후 푸틴의 지지율은 더 많이 빠르게 올랐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례 없는 서방의 제재와 비판을 받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지지율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31일 현지 시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여론조사기관인 레바다 센터는 이날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이 83%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침공 전인 지난 1월 69%보다 14%포인트 상승했고 최근 수년간 지지율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NYT는 전했습니다. 네바다의 데니스 볼코프 이사는 이번 여론조사에 대해 6월 24일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많은 러시아인이 초기에 충격과 혼돈을 느꼈지만 러시아가 서방에 포위당하면서 지도자에 대한 지지를 보내야 한다는 믿음으로 바뀌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도자에 대한 지지를 보내야 한다는 믿음으로 바뀌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응답자 일부는 푸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래야 하는 때라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국제사회의 모두가 우리를 반대한다. 푸틴 대통령이 우리를 막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산채로 잡아먹힐 것이라는 생각이 깔린 것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점은 그동안 푸틴이 한국에 보복하겠다고 수차례 말했었는데 이번에 이를 시행에 옮겼습니다. 러시아 산업통상부가 병행 수입 허용 품목에서 삼성 스마트폰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타스통신은 31일 현지 시간 러시아 산업통상부가 법무부에 보낸 문서 초안에 따르면 삼성 스마트폰은 병행 수입 목록에 남아있지만 디지털개발부는 삼성 스마트폰을 수입 허용 목록에서 제외하는 것을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막수트 샤다예프 러시아 디지털개발 통신부 장관은 산업통상부와의 논의에서 한국 기업의 기술력에 뒤지지 않는 중국 제품이 있다는 점에서 삼성과 LG 스마트폰을 제외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대놓고 보복 조치를 발표한 것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전 러시아에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던 한국의 현대차. 그런데 전쟁 후 푸틴이 한국산 자동차까지 사실상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려버리면서 중국산 자동차가 러시아를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28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시는 중국 승용차 시장 정보 연석회 CPCA를 인용해 올해 1터부터 2월 중국 자동차 수출 물량이 전년 동월 대비 39% 증가한 68만 2천 대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중 내연기관차가 62.2%, 전기차가 37.8%를 차지하는 등 전기차 비중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국가별로는 러시아가 중국 자동차의 최대 수출 시장으로 부상했습니다. 올해 1터부터 2월에만 중국은 러시아에 지난해 수출 물량 16만 2150대의 절반에 육박하는 7만 9285대를 수출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70% 급증한 수치입니다. 러시아 관영 리아 노보스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자동차 산업 컨설팅 업체 아프토보스 대표 타티아나 그리고리에브나는 이날 통신에 외국 자동차 기업 가운데 현재 러시아에 남은 것은
지리 진리, 하발 헤벨, 장화이 자동차, JAC 모터스 등의 중국 기업밖에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러시아 시장에서 아주 작은 비중을 차지했던 중국 자동차들이 연말까지는 60%의 시장 점유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그런데 러시아인들이 극대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현대차가 러시아에서 압도적인 1위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디자인과 성능이 최고 수준인 것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겨울이 긴 러시아의 맞춤형으로 히터 기능과 배터리 용량을 대폭 키워 러시아 현지인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러시아 맞춤형으로 오랫동안 개발을 해왔고 이를 통해 러시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하면서도 편리한 자동차를 현대차가 제공한 것이죠. 자, 그런데 푸틴 때문에 한국차는 더 이상 살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중국차를 산 러시아인들은 중국차가 더 싸지만 자동차 곳곳이 전부 싸구려 플라스틱이다. 이건 최악이다. 히터를 틀면 기름을 일주에 3번이나 넣어야 한다. 현대차는 2주에 한 번만 넣으면 됐는데 이건 차이가 너무 심각하다 라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산 신차가 러시아에서 6개월 동안 고장률이 77%, 운이 정말 좋아야 고장 안 나는 자동차를 받을 수 있을 만큼 품질이 심각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에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중국산 버스는 브레이크가 고장 나 러시아 국민들은 하루하루 불안에 떨며 버스를 타고 있습니다. 인니 대통령의 깜짝 발언에 한국이 초대박 났습니다. 한국은 순식간에 3천조 원이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돈을 손에 쥐게 됐는데요. 그동안 한국에는 뒤통수만 치고 중국의 모든 것을 퍼다 주었던 입니다. 왜 갑자기 180도 태도를 바꾸며 한국에 이러한 엄청난 선물을 한 것인지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이 인니를 장악했습니다. 5일 현지 시간 월스트리트 저널 WSJ은 중국은 전기차에 필요한 니켈의 정제 과정을 전수하면서 막대한 니켈 매장량을 확보한 인도네시아를 길들였다. 태임며 이런 식으로 중국은 세계 최대 원자재 공급원으로 지배력을 키워왔다. 고 보도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니켈 보유 생산국입니다. 지난해 미국 지질조사국 조사 USGS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 채굴할 수 있는 니켈 매장량은 전 세계 매장량의 22%에 달했습니다. 세계 1위죠. 생산량은 1000킬로톤 KT으로 세계 생산량 중 37%를 차지합니다. 인도네시아는 5년 전만 해도 니켈을 대량으로 채굴하지 못했습니다. 기술력이 부족해서입니다. 이런 인도네시아에 손을 내민 건 중국입니다. 중국은 최근 인도네시아에 적어도 3개 이상의 니켈 관련 공장을 설립했으며 추가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자신들을 도와준 중국을 인니가 배신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중국이 인니에 니켈 관련 공장을 설립해 인니가 떼돈을 벌게 도와주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자 중국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전기차 핵심 재료인 니켈을 완전히 장악하고 싶었던 중국은 인니 내 니켈 광산에 대한 소유권을 통째로 뺏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내 니켈 광산에서 환경규제 및 안전규제는 완전히 무시해버린 채 니켈을 마구잡이로 캐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변 지역 환경과 주민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인니 주민들은 중국을 보이콧한다 라며 지금 당장 중국 기업의 니켈 채굴을 멈춰라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니켈은 전기차 배터리 필수 원료로 니켈의 공급망 확보를 위해 세계 각국이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신격전지로 부상한 니켈 생산국들은 자원민족주의로 돌입, 배터리 원자재 확보에 더욱 불을 땡기고 있습니다. 니켈은 전기차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핵심 성분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의 기본적인 4대 구성 요소는 양극재 오른쪽을 가리키는 까만 삼각형, 음극재 오른쪽을 가리키는 까만 삼각형 분리막 전해질입니다. 그중 양극재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배터리의 용량과 전압을 결정하며 NCA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NCM 니켈 코발트 망간으로 불립니다. 양극재는 그 구성에 따라 배터리의 용량과 출력 등 성능이 변합니다. 니켈 함량이 높을수록 에너지 밀도가 높아져 한 번 충전 시 주행거리가 늘어납니다. 현재 대부분 리튬이온 배터리는 양극재에 니켈을 60% 이상 포함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업계에서는 양극재에서 비싼 코발트의 함량은 줄이면서 용량과 출력을 높일 수 있는 니켈의 비중을 꾸준히 높이고 있습니다. 니켈의 비중이 높은 양극재가 들어간 배터리를 하이니켈, 하이NI 배터리라고 하며 전기차 배터리의 대세가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니켈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생산하고 있는 국가가 바로 인니입니다. 한국은 배터리 세계 1위로 급부상했지만 핵심 소재인 니켈을 중국으로부터 거의 100% 수입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니켈 생산국가 1위인 인니를 장악하게 되면 한국들 자신들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인니가 중국의 뒤통수를 치면서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니켈 광산을 통째로 뺏어가려는 중국의 속셈이 드러나자 인니는 과감하게 중국을 손절해버리더니 한국과 손을 잡았습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전기차, 배터리 산업 관련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을 맺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한국이 배터리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니켈을 한국에만 무제한으로 공급하는 것은 물론 배터리 재활용, 소형 모듈 원자로와 관련해서도 한국에만 엄청난 특혜를 줄 것이라 선언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아껴왔던 인닌의 니켈 광산 채굴권마저 한국에 넘겨줄 기세입니다. 양국 수석 대표는 회의 모두 발언에서 그간 한국과 인도네시아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요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수교 이후 50년간 공고한 경제협력 관계를 이어왔다며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 50년을 향해 함께 도약하기 위해 공급망, 기후변화 등에서 새로운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하며 이와 같이 인니가 중국을 손절하고 한국의 엄청난 혜택들을 몰아주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인니 투자부는 한국이 인니에 투자하면 다른 나라 기업이 투자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 기업을 위해 법까지 전부 뜯어고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해왔습니다. 짜여 뿌르노모 인니 투자부 국장은 한국의 투자는 첨단 기술 분야에서 노동 집약적 분야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다양하다며 인니 정부로서는 한국이 현재 전문성이 부족한 우리 산업의 파트너가 되길 희망한다. 한국의 투자자들이 이러한 격차를 메우고 인니와 협력해 아세안과 글로벌 시장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인닌의 한류 열풍은 심상치 않습니다. 인니는 심지어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까지 배우기 위해 한국의 인니 공무원들을 파견했습니다.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를 배우기 위해 한국을 찾은 인니 행정개혁부 소속 정책 전문가 누구로오 아리프 뿌라스티요. 그는 한국이 인니에 전수해준 행정 시스템은 인니를 완전히 다른 나라로 탈바꿈시켜 주었다 라며 수년 전만 해도 인도네시아 관공서에는 서류를 떼려면 긴 줄을 기다려야 했고 기관마다 절차나 요구사항이 달라서 민원인들이 혼란에 빠지는 일도 있었다. 그런데 한국의 첨단 행정 시스템을 도입하고 나서는 속도가 100배 이상 빨라졌고 인니 경제는 비약적인 성장을 거둘 수 있었다 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인니가 이렇게 갑자기 중국을 배신하고 한국과 손을 잡은 이유는 매우 타당하고 현명한 판단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인니에 매장된 니켈의 총 가치는 3천조 원에 달할 수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 엄청난 규모를 한국에 몰아주기로 한 것은 아주 적절한 판단이었습니다.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 양극재에 엄청난 양의 니켈이 사용되는데 한국의 에코프로비엠이 양극재 세계 1위로 등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양극재는 전기차 배터리 원가의 40%부터 50%가량을 차지하는 주요 소재 중 하나로 가장 중요하죠. 양극재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의 특성과 성능이 구분되고 가격과 성능, 안전성 등이 달라집니다. 양극재가 전기차의 퀄리티를 결정짓는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가장 중요합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지난해 연간 양극재 생산 능력이 18만 T로 2021년 7만 8천 톤에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2026년까지 북미에서 18만 T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춘다는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코프로그룹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양극재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성공해 전 세계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인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최근에 에코프로 주식은 황제주로까지 등극하며 짧은 기간 안에 무려 20배 넘게 올랐습니다. 한 에코프로 장기 투자자는 자신이 에코프로 한 종목으로 2100%가 넘는 수익률, 금액으로는 50억 원을 넘게 벌었다며 인증하기도 했습니다.
장투 21분이란 아이디를 쓰는 투자자는 자신이 주당 32,758원에 에코프로 주식 7,140주를 매수했고 이날 현재 수익금 50억 6,398만 7,880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투자자도 5만 784원에 에코프로 주식 225주를 매수했고 같은 날 현재 1억 5,484만 8,600원 규모의 수익을 기록했다고도 했습니다. 10배가 넘는 수익을 거둔 것이죠. 팀장이 요즘 보면 에코프로 주주인가? 아직도 회사에 안 나오고 있다. 에코프로 주주 아니면 로또 당첨된 것 같음이라는 글도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이 회사를 그만둘 만큼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이죠. 이미 엄청나게 올랐지만 앞으로 더 폭등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당장 다음 달인 8월에는 이미 MSC에 편입이 확정됐다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고 아직 전기차 시대가 막 시작하는 단계라 앞으로도 최대 10배 이상 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에코프로그룹뿐만이 아닙니다. 한국 1위이자 세계 최고의 철강회사였던 포스코가 세계 최고의 전기차 배터리 소재 회사로 탈바꿈하는 데 성공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니켈, 리튬 등 핵심 소재를 해외에서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내외의 대규모 소재 생산 기지를 짓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3일 국내 기업 최초로 배터리 핵심 원료인 니켈을 원료 산지에서 직접 생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세계 1위 니켈 보유 생산국인 인도네시아에 니켈 재련 공장을 새로 건설하기도 했습니다. 인니는 원래 이 니켈 재련을 모두 중국에 맡겼는데 중국을 손절한 뒤로는 포스코에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최악의 경제 상황에 닥친 중국은 망연자실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니에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며 배터리 핵심 소재인 니켈을 완전히 장악할 계획이었던 중국.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자신들의 계획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린 것입니다. 이번 소식에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다음 소식에 긍정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